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해 24.2% 올랐습니다. 올해는 24.5%, 나스닥 종합지수는 32%나 크게 상승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했던 경우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935년과 36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해인 1937년에는 37%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1954년과 55년에 20% 이상 올랐고, 1956년에는 2.6%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990년 중반 닷컴 버블이 한창 부풀어올 때였는데요. 당시 S&P 500 지수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4년 연속 20%가 넘는 강세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상승률이 20%를 넘기지는 못했지만 거의 20%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5년 연속 급등세의 후유증은 심각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2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면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해 역사상 네 번째로 2년 연속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인 뒤 내년에 3년차를 맞게 되는데요. 내년 미국 증시는 1937년과 같은 추락일지, 1956년과 같은 소폭의 강세일지, 아니면 1990년대 중반과 같은 버블성 급등일지 궁금해집니다. CNBC 프로가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및 리서치회사 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 평균은 6,643으로 오늘 종가 5,907 대비 12.5%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올해 S&P 500 지수의 상승분의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오펜하이머는 내년 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를 7,100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 종가 대비 20%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UBS의 목표치는 6,400, 오늘 종가보다 8.3%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미국 증시가 지난해와 올해보다 낮은 8%에서 20%의 수익률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내년에 273.25달러로 15% 정도 성장하고 2026년에는 309.37달러로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12개월 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S&P 500 지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지난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22.1배였습니다. 내년 말에 S&P 500 지수가 월가 전문가들의 목표치 평균인 6,643으로 마감한다면 선행 PER은 21.5배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행 PER이 최근에 21배, 22배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월가 전문가들의 내년 S&P 500 지수 목표치는 합리적인 셈인데요. 하지만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증시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AI 인공지능의 호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감세로 증시가 내년에도 2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버블이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역사는 이 예측을 지지하는데요.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지난 97년 동안 미국 증시는 0에서 10% 정도의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보다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97년 가운데 53%의 기간 동안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한 경우는 전체 기간의 33% 정도였습니다. 즉, 약 100년에 가까운 미국 증시 역사상 상승 기간이 하락의 기간의 2배로 길었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내년 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가장 높게 제시한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톨스푸스는 낙관의 근거 중에 하나로 AI 기술의 발달을 꼽았습니다. AI는 1920년대에 자동차가 등장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는 지상 낙원이나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골디락스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도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핵심 분야에서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AI의 진정한 잠재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990년대 중후반 닷컴 버블 때에는 없었던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도 기대가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하나를 도입할 때마다 10개의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규제 완화를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AI와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이익률을 확대시켜서 이익 규모를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이 현재 23%에서 15%로 대폭 인하된다면 기업들의 EPS가 현재보다 약 2.3에서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증시 전망을 정말 어둡게 하는 리스크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중단입니다. 연준은 이달까지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에 앞으로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을 가해갔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시 압박 요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해온 관세 인상인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팀장인 매니 시카브라는 관세 인상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을 2~3% 정도가량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관세 인상의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할 것이란 이례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감세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무역 전쟁의 가능성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내년 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를 4,450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4,450이라면 오늘 종가보다 약 25% 정도의 폭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점도 부담인데요. 현재 S&P 500 지수의 선행 PER은 22배 수준으로 닷컴 버블 때와 코로나 팬데믹 강세장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리베리에이트 리서치의 설립자인 애덤 파커는 밸류에이션은 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며 PER이 향후 12개월간의 증시 수익률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S&P 500 기업들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잣대로 PER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파커는 AI가 기업들의 이익을 늘린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싸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글로벌 주식 파생 상품 리서치 팀장인 벤자민 보울러는 전기와 자동차가 확산되는 가운데 켈빈 클리지 대통령이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을 추진한 1920년대 이후에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진행된 적은 지금밖에 없었다며 버블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버블이 커지면서 변동성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증시 밸류에이션이 지금처럼 팽창했을 때 리스크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1990년대 닷컴 버블 후반기 때처럼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향후에 있을 손실 리스크를 감내하고 버블 파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주가 상승을 옆에서 지켜보며 인내심을 시험할 것인가 투자자들은 내년 증시를 눈앞에 두고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선곡투자 파이팅!